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자, HLB 오후에 이제 톱데일리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가남신약 리보세인과 캄리주막 관련해서 회사 관계자가 빠르면 보름 이내에 리서브션 관련되는 나설 계획일 수도 있다. 요 내용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항서제약은 23일 홍콩 2차 상장을 앞두고 이제 IPO에서 최고가에 이제 거래가 시작되는 어떤 이제 분위기 좋으면서 연중에는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HLB는 주가는 종가상으로 52,800원권 여전히 보합권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톱데일리라고 해서 이제 크게 이렇게 메이저의 언론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신뢰성이 있는 부분들이 좀 뭐 떨어질 수는 있지만 내용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남 신약 허가 3고 초료라고 하는 이제 워딩으로 이제 기사에 있는데요. 조만간 FDA의 세 번째 가남 신약 허가 승인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것도 이제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CRL이 받고 나면 홀드된 상태니까 재개를 계속하는 것이지 이게 뭐 몇 번째다 요렇게 하는 것은 이제 뭐 엄격하게 따지면 아니고 다시 재개가 되었다가 홀드되었다가 재개가 되었다가 홀드가 되었다가 요런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FDA 어떤 이제 프로세스하고 관계없이 EMA 관련되는 허가, 그 다음에 연말에는 이제 엘라바 테라피틱스의 이제 리라프로그라티릭 관련되는 부분들도 FDA 허가 관련되는 일정이 모멘텀으로 있습니다. 두 번의 이제 CRL을 맞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리서브션을 통해서 리뷰 과정이 재개되는 어떤 이제 일정들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일단 가장 주가에서도 중요하겠죠. 최근 이제 그 2달 넘게 지금 박스권을 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에서 조금 이제 영향가 있는 부분들은 그 HLB 관계자입니다. 사실 이제 뭐 블로그라든지 공식 이제 홈페이지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이제 신뢰는 뭐 정확하게 이제 출처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정정 공시가 나왔잖아요. HLB하고 생명 그 과학 관련해서 흡사병 관련되는 부분에 일정이 한 달 정도 미뤄졌던 부분을 이거하고 뭐 연결을 좀 뭐 추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 관계자가 빠르면 보름 이내, 이 보름 이내라는 게 뭐 지금 이야기한 건지 언제 이야기하는 건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름 이내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5월 21일이니까 6월 달까지도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HLB 관계자이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이제 뭔가 그 수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당초 이제 5월달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3월에 이제 온라인 간담회 했던 뭐 이야기를 한 거고, 4월 17일에 이제 진영훈 회장이 상해로 가서 슌페이양 회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임 스케줄을 뭐 정확하게 뭐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최대한 빠르게 FDA 답변이 나오면 리서브션에 나서겠다 이 정도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보름 이내, 뭐 일단 타임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제 있다는 것이 있으니까 6월 달에는 FDA로부터 답변이 나와서 리서브션 관련된 항서제약의 입장이 나오게 되면 파트너인 HLB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협의하에서 리서브션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뭐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6월 달이다. 흡사병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한 달 정도 뭐 미뤄졌다 이렇게 뭐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DA에다가 허가 신청을 나설 계획이다. 이거는 이제 리서브미션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리서브미션. 그래서 현재는 FDA에 이제 CMC 관련되는 이번 3월 20일에 이제 CR에 나왔던 부분에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포스트 액션 레터에서 지적 관련되는 부분들을 보안 서류를
4월 14일에 보냈죠. 그러니까 보내고 난 다음 한 달이 지금 넘었기 때문에 통상 한 달 정도면 오는데 지금 안 왔기 때문에 이제 뭐 조만간 뭐 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보름 이내 이렇게 뭐 추정을 회사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내용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안이 충분하다는 말은 작년도 기준 이런 거겠죠. 작년도 7월달 타이베이 미팅을 하면서 그냥 이제 리서브션 하라 공고를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이제 답변이 나오면 바로 이제 신청이 나선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OS 값 업데이트를 하고 항서 제약이 이제 여기 준비하는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항서 제약이 이제 충분히 준비되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양사가 뭐 바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항서 제약이 뭐라 하는지까지는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부터는 아니죠. 그러니까 2023년도 5월달에 이제 NDA 신청을 했기 때문에 NDA 신청을 초기한부터는 지금 2년째입니다. 2년째 지금 허가 과정에서 계속 이제 홀드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의 CRL이 이후에. 그래서 근원적인 이제 약에 관련되는 리보세라니까 감릴리주맙의 안전성, 유효성, 뭐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전혀 이제 지적이 없기 때문에 대량 생산 관련되는 CMC 관련해서 감릴리주맙의 이제 observation 1, 2, 3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감릴리주맙의 구체적인 미충족 성인용, 이게 포스트 액션 레터에 이제 나왔던 부분이 항서제약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대외비로 구체적인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았죠. 다만 이제 멸균 공정은 아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제 뭐 그 유관 검사라든지 비주얼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면 컴퓨터 관련되는 시스템 관련되는 이야기다. 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시간을 주면 이거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항서제약이 FDA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보안 서류를 제출하면서 허가 신청에 또 한 번 급물살을 탄 상태란다. 근데 이제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세 번째이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이제 결과가 구체적인 게 있을 때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가 이제 주식시장 분위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2023년도의 분위기라고 하면 모멘텀으로도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거래량 줄여서 이제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야지만 시장은 뭔가 반응하는 어떤 분위기를 계속 이제 거래량 줄이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달에 4월 17일에 이제 상해 갔던 내용들까지도 지금 기사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이제 도전,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리서브션 놓고 이제 다시 이제 리서브션을 두 번째 이제 넣어야 되는 상황이죠. 예. 두 번째 이제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 1차 신청과 요것도 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래 2023년도 NDA 신청을 했고 요게 2024년도 5월달에 이제 CR을 맺으면서 리서브션을 한 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리서브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다시 이제 리서브션 하면 요거 이제 두 번째라고 하는 거고 NDA 과정은 계속 이제 그 과정에서 연장이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워딩이 정확하게 보면 엄격하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1차, 그러니까 2024년도 작년 5월달에 이제 CMC 문제가 그때 옵저베이션 10개 나왔을 때 그때도 뭐 사소했다. 요건 이제 워딩이 사소하다는 말이지 내용이 뭐 사소하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요런 이제 어감들은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조금 안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옵저베이션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이런 어떤 내용들 때문에, 근데 HLB의 역량은 사실은 뭐 지금 항서제약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HLB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 파트너십에 관련되는 뭐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오고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약에 관해서는 리보세라님이든 감릴리주맙이든 특별히 지금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요걸 생산 과정에서 FDA 규정에 CGMP 관련되는 부분에 지금 안 들어맞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필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어수선했던 분위기도 뭐 정상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투트랙으로 엘레바가 현지 유통망과 판매량 구축, 뭐, 그 허가 이후의 과정들도 또 이렇게 뭐 또 험난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직판이라고 하는 거, 또 뭐 PBM 등재라든지 마케팅해서 그 제대로 매출 안 한 것이 또 허가 과정만큼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또 이후에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HLB의 성명두로 이달 요거는 이제 3월달에 이야기했던 건데 이달 중 허가 신청이 이루어지는 거는 지금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7월 이전에만 이제 나올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연내에 이제 뭐 최소 클래스 2가 되더라도 연말 정도는 결정이 나는 구간이 뭐 6, 7월 달 정도에 그 전에 이제 답이 와서 준비해서 이제 보내는, 그리고 이제 클래스 1, 2 결정 또한 또 한 달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라고 회사가 이야기한 5월달 보내고 클래스 1 받아서 7월달에 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떤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보시면서 이 흐름들을 언제 뭐 지금은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제대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클래스 2를 가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처리를 하고 지금 이제 리서브션 넣는 게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HLB는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해야 되고 다른 어떤 트랙들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9월 진행 요 부분은 이렇게 작년하고 달라진 이제 포지션이죠. 이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도 뭐 FDA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 중에 있다. 구체적인 허가 날짜 신청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건 뭐 예단하기 어렵죠. 왜냐면 클래스 1, 2도 지금 되어봐야 하는 거고 리서브션 일정도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HLB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항서제약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나와야 거기가 준비가 되어야 같이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HLB는 이제 뭐 기다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허가와 좀 더 이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항서제약에서 이제 어떤 스탠스로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이제 소통하는 이 부분이 좀 더 필요하겠죠. 항서제약이 캄넬리주마브 관련과 아니면 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항서제약은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 라이센스 아웃 형태의 진출과 직접적으로 규제 통과하면서 가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게 이제 항서제약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것들을 뭐 항서제약을 면담하면서 확고한 어떤 그런 어떤 이제 계획과 의지들을 뭐 HLB는 좀 파트너십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듣고 시장에다가 계속 이제 뭐 전해주는 요런 IR은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아침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 의약품 관련되는 B2C 관련되는 유통법인 설립은 이거는 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4월 달에 이제 이 2월 달에 오리지널 아카이브 출범했다는 기사가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HLB 쪽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 쪽이 이제 글로벌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테인 HLB 그룹 사장이 맡았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2022년도에 이제 이 TI 코퍼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을 HLB 글로벌이 이제 그 M&A를 하면서 그때 이제 대표였죠. 그리고 이제 HLB 글로벌에 이제 자회사로 들어갔다가 이제 미디어 커머스 관련되는 부분 사업을 이끌면서 지금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오리지널 아카이브를 설립하면서 좀 더 이제 강화하는 거죠. B2C 관련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TI 코퍼레이션도 이제 미디어 커머스니까 이제 B2C 형태의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이 뭐 그 화장품도 하고 건강기능식품도 하고 이제 뭐 프레스코 같은 그 꼼프차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만 가지고 이제 재무적으로 매출이나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미디어 커머스가 들어오면서 매출단은 많이 좀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오리지널 아카이브 관련되는 부분들도 더 뭐 취득을 해서 이렇게 뭐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뭐 성장이라기보다는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반적인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는 파이프라인을 계속 이제 확대시킨다는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글로벌이 이제 작년도 매출 기준으로 보면 이제 983억.
이 영업은 아직 이제 손실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뭐 판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를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글로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2년 전부터 이제 M&A를 통해서 디테일 부분을 강화했다는 말은 뭐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 과거 이제 단디바이오가 이제 HLB 지금 사이언스니까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재무적인 안정 구도를 이제 글로벌이 계속 쌓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R&D 사업만 하면서 계속 이제 시간이 가서 이 성과만 목매는 부분들의 어떤 위험도를 여러 이제 M&A라든지 이런 이제 뭐 글로벌 같은 경우는 B2C 커머스 사업을 통해서 캐시카우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어떤 전략의 안정성을 뭐 또 하는 전략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연중 최고가입니다. 이제 23일에 그 홍콩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CATL이 이제 그 올해 들어서는 글로벌로 가장 이제 큰 규모의 IPO를 홍콩 상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중국 시장보다 홍콩 시장이 25% 할인되어서 했는데 CATL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상장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항서제약도 이런 어떤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연중 최고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에 42위안까지 빠졌다가, 그러니까 홍콩 상장하게 되면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하다 이러면서 빠졌다가 오히려 이제 기대감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매도 쪽은 오늘도 38,000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기준이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409만 주.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은 부분들은 향후에 올라갈 때는 이제 커버링으로 이제 급등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고, 평상시에 거래량 없을 때는 계속 이제 압박의 요인으로 주가를 누르는 형태의 이제 수급 구조를 가지는 부분의 어떤 특이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차거래 쪽에서는 오늘도 상한보다 잠재적인 이제 공매도 쪽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 쪽에서 한 6배 정도 많게끔 되어 있다.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차트 관련되는 부분과 계열 종목 관련되는 부분들의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